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치 담그는 법을 해보겠는데요. 봄부터 가을까지 김장용 배추가 나오기까지 나오는 배추는 단맛이 없어요. 그래서 배추 자체가 너무 싱겁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천연 조미료를 가미해서 담지 않으면 정말 맛이 없기 때문에 천연 조미료를 만드는 법부터 하고, 그래서 포기 배추김치를 담궈 보겠습니다. 자, 포기 배추김치 재료를 소개하겠습니다. 건고추에 양파를 믹스해서 갈아온 다지기, 배추, 새우젓, 바지락, 북어머리, 디포리, 다시마, 액젓, 마늘, 무, 당근, 소금, 고춧가루, 찹쌀풀, 미나리, 쪽파, 생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김치를 담궈 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치를 담그시기 전에 이 천연 조미료부터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천연 조미료를 이렇게 북어머리입니다. 북어머리에 보시면 말린 북어머리를 사오시는데 불리셔야 되는데요. 물에 한 3번 정도 흔들어서 이렇게 헹구신 다음에 물에 담가 놓으세요. 그럼 불거든요. 그때 요 속에 아가미가 있어요. 이 아가미 부분을 이렇게 뜯어내셔야 됩니다. 여기에 먼지도 들어있고 또 핏물도 고여 있거든요. 그래서 뜯어내고 이렇게 담그셔서 한 3시간 약한 불에서 육수를 우려내셔야 됩니다. 거기에 다시마도 이렇게 들어있고요. 먼저 북어머리하고 다시마, 디포리를 먼저 육수를 낸 이유는 바지락을 삶기 전에 먼저 육수를 내시고요. 이 육수를 여기다가 부어주시고 바지락을 삶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너무 육수가 많이 김치에 들어가면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 육수를 여기에 부으시고 이거를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약불에서 이렇게 끓여낸 육수를 이렇게 체에 걸러 보겠습니다. 이물질이나 이렇게 먼지 같은 거나 잔 가시 같은 게 걸러져야 되거든요. 자, 이렇게 걸러주세요. 자, 먼저 찹쌀풀부터 끓여 보겠는데요. 먼저 끓여서 식혀야 되기 때문에 미리 찹쌀풀을 끓여 놓으셔야 됩니다. 찹쌀풀을 끓이실 때 물을 쓰시는데요. 우리가 육수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육수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게 따로 물을 사용하면 역시 아까처럼 김치에 물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끓여 놓은 육수를 사용해서 풀을 끓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풀 농도는요, 한 7:1 정도, 8:1 정도입니다. 육수와 들어가는 찹쌀가루 양이 그 정도 되면 되고요. 중간에 또 너무 되직하다 그럴 때는 육수를 더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어주세요. 자, 이렇게 섞으셔서 거품기로 이렇게 잘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불에서 밑에서 거품이 올라올 때까지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지락이 이렇게 입을 벌리고 끓어오르면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렇게 좀 저어주시면 안에 있는 모래가 밑으로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품이 좀 나쁜 거품 위로 솟아오르면 이걸 좀 걷어주시면 좋은데요. 어차피 가라앉혀서 이걸 다시 걸러낼 거니까 지금 안 걷으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입을 벌리면 다 익은 겁니다. 그래서 불을 끄시고요. 자, 불을 끄신 다음에는 이 알맹이를 이렇게 따로 건져낼 겁니다. 건져내서 알맹이는 따로 쓰고 이 국물은 그대로 놓고 가라앉을 때까지 한 30분 정도 후에 다시 윗물만 따라낼 겁니다. 자, 찹쌀풀을 이렇게 끓이실 때는 처음엔 센 불이에요. 센 불에서 어느 정도 달아오르면 그 다음에는 중불에서 이렇게 바닥을 훑어줘야 됩니다. 바닥을 이렇게 생긴 거품기로 바닥에 눌러붙으면은 탄내가 나거든요.
그래서 바닥을 쉴 새 없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저어 주셔야지 풀이 굳지 않고 덩어리 생기지 않고 끓여집니다. 이렇게 하다가 보면 어느 정도 내가 느낌에 좀 진해진다. 더 수분이 날아가기 때문에 뻑뻑해진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때는 불을 조금 더 줄여주시고요. 네, 불을 조금 더 줄여주시고 약불에서 천천히, 그냥 막 급하게 하지 마시고요. 천천히 하셔야만이 덩어리가 안 생겨요. 네, 그래서 내 느낌에 자꾸 더 되직해져요. 네, 이렇게 저으시면 느낌을 알 수 있거든요. 뻑뻑해진다는 느낌이 들 때까지 계속 저어 주시다가 아래쪽에서 가장자리 쪽에서 거품이 올라옵니다. 가장자리부터 먼저 올라오다가 전체적으로 거품이 뽁뽁 올라올 때까지만 끓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점점 더 뻑뻑해지죠. 네, 거품이 가장자리부터 생기죠, 지금. 네, 조금 있으면 전체로 거품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네, 거품이 올라오죠. 자, 이렇게 거품이 올라온 불을 끄시고 찬물에서 담근 채로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찹쌀풀이 식는 동안에 바지락 알맹이를 빼보겠습니다. 바지락 빼실 때는 이렇게 껍질 하나를 드시고 여기를 긁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야지 여기 붙어있는 단단한 살이 맛있거든요. 여기. 요거도 이렇게 긁어주시고요. 그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숟가락을 들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지락은 이렇게 포개서 껍질은 버리시면 더 부피는 작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바지락을 알을 빼내신 다음에 물에 한번 담그셔서 이렇게 주물주물 살살 건드려서 이렇게 건져주세요. 왜냐하면 다시 그 모래가 또 빠져나오는 게 많습니다. 가라앉혀 보면요. 그래야지 입에 이렇게 씹히는 모래가 안 생깁니다. 자, 이거는 아까 디포리와 다시마, 북어, 머리 세 가지를 우려낸 육수고요. 바지락 삶은 육수를 모래를 가라앉히기 위해 30분 두었었죠. 이거를 서로 합쳐 보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보시면 밑에 가라앉은 이 모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굉장히 이물질이 많죠. 자, 이거는 버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자, 먼저 배추를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손질하시기 전에 선별하는 걸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렇게 배추가 한 뼘 남짓, 이렇게 한 뼘에서 약간 있는 그렇게 짧은 배추가 맛이 있고요. 너무 길쭉한 배추는 맛이 없어요. 그리고 크기는 딱 이 정도. 너무 커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고요. 그런 걸 선별하시고요. 먼저 포기 나누기를 해보겠습니다. 중앙으로부터 이렇게 칼을 넣으시는데 3분의 2만 들어갑니다. 이렇게. 네, 3분의 2, 이 줄기 부분까지만 칼을 넣으시고 양쪽을 놓고 가볍게 흔들어서 이렇게 등분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죠? 자연스럽게 등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시 2등분을 하시는데 이때는 줄기에 3분의 1만 들어갑니다. 3분의 1만 들어가셔서 약간만 이렇게 벌려주신 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대로 간을 치실 거예요. 그리고 꼭지 부분, 흙이 있는 부분은 약간만 떼주세요. 이렇게요. 깨끗하게. 건입된 자리 있죠? 이 부분만 이렇게 떼주시고 이 상태로 간을 치시는데요. 자, 간치기는 또 따로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손질한 배추를 절임을 해보겠는데요. 오늘 저희들이 포기 배추는 특히 강조하는 게 저염입니다. 저염. 싱겁게 담는 법이거든요. 아삭한 맛을 내려면 싱겁게 담아야 되는데 그 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절임이에요. 그래서 한 폭이 이 중간 크기가 한 3.5kg, 3kg에 3.5kg 되는데요.
이 중간 크기 배추 한 포기에 소금은 150g. 이게 200g 컵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50g은 이 정도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3분의 2 정도나 절반 정도. 네, 3분의 2, 그러니까 150g에서 100g을 물에 희석을 합니다. 컵은 그 물의 양은 3컵. 한 포기에 물을 3컵. 2컵이나 3컵이에요. 물이 굉장히 적게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소금 100g에 물을 2컵을 풀어서 소금을 녹여 보겠습니다. 자, 물이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처음부터. 그래서 충분히 소금이 녹인 다음에, 자, 이 물을 배추 꼭지 쪽에, 네, 꼭지 쪽에 이렇게 뿌려줍니다. 꼭지 쪽에 먼저 뿌려주시고요. 자, 사이에 먼저 이렇게 들고, 자, 대 쪽에 물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사이사이에 약간 소금물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한 10분 바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10분이 지나면 더 좋고요. 왜냐하면 이 포기가 너무 크지 않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잖아요. 속소금은 요 정도, 이게 반 포기죠. 이게 반 포기에 이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겉면과 뒤에 이쪽 뒷면과 앞면은 소금이 서로 닿잖아요. 그래서 소금을 따로 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쪽에 한 3겹 정도인 이 줄기 부분에만 살살 소금을 살살 뿌려줍니다. 이렇게. 여기만요. 그리고 여기 여린 잎에는 소금을 많이 안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서 남은 소금을 여기 대 부분에 이렇게 얹어주세요. 이게 염장의 끝이에요. 예, 아주 간단한데 이게 소금을 적게 쓰는 방법의 염장법이거든요. 그래서 소금의 양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돼요. 소금의 양. 그래서 속소금, 이 2분의 1 포기의 속소금은 이거밖에 안 들어가요. 근데 평상시 우리 어머님도 굉장히 소금 많이 쓰시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김치를 좀 실패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 짠 김치가 되거든요. 이게 염장이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만 하시고 여기 줄기 부분만 이렇게 얹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10시간 절이시고요. 두세 번 위아래를 옮겨서 골고루 소금이 배도록 해주세요. 자, 이렇게 10시간이 지나서 염장을 해서 10시간 지난 거를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붙어 있었죠? 이걸 염장 후에 이렇게 뗍니다. 10시간 후에요. 이렇게 가만히 떼주면 잣잎이 생기지 않죠. 부스러기가요. 그렇게 뗀 다음에 세척을 하시는데요. 그 배추는 굉장히 농약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이사이 보시면 씻으실 때 이렇게 만져보시면 굉장히 미끄러워요. 이 부분이요. 그래서 그게 바로 농약 성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렇게 손으로 문지러 가면서 씻어내셔야 돼요. 농약이 한 70%밖에 그래도 안 빠진다고 해요. 통계적으로요. 그러니까 3회 이상, 3회 내지 4회 맑은 물에서, 충분한 물에서 흔들어서 씻어내 주셔야 됩니다. 씻어내셔서 이렇게 엎드려서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자, 무는 이렇게 통으로 등분하셔서 길이는 7cm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채가 길이가 일정하게 나오죠. 이렇게 길었다 짧았다 하지 않고요. 그래야 김치 담으면 깔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길이가 나오기 위해서 통으로 등분을 하셔서 이렇게 채칼에 밀어주세요. 중간 사이즈 크기죠. 자, 당근도 이렇게 똑같이 7cm 폭 통으로 등분하셔서 살살 밀어주세요. 당근은 단단하니까 채칼에 밀으실 때 너무 힘 주시지 말고요. 살살 밀어주세요. 이렇게. 자, 미나리와 쪽파는 이렇게 가지런히 놓으시고요. 네. 혹시 이렇게 머리 대가리 부분이 좀 크면 이렇게 좀 폭을 나눠주세요. 나눠주시고 한 3cm 길이로. 자, 3cm 길이가 이 정도입니다. 등분해 주세요. 자, 다지기를 배합해 보겠습니다. 먼저 건고추 믹스한 거 넣으시고요. 네, 고춧가루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풀어주기 위해서 육수 적당량 3컵 이내거든요. 3컵 이내. 다지기의 농도를 보시고 적당히 걸쭉한 정도로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풀어주시고요. 고춧가루 물이 좀 우러나려면 미리 풀어놔야 되죠. 이렇게 풀어 넣으시고, 그다음에 모두 다 넣어주세요. 새우젓, 네. 액젓. 자, 액젓은 싫어하시면 개인적으로 기호에 맞춰서 새우젓을 더 넣으실 수도 있고요. 네, 안 넣으실 수도 있고 그렇죠. 자, 마늘과 생강은 항상 3대1 비율로 들어갑니다. 마늘이 셋이면 생강은 하나죠. 이렇게 섞어주세요. 자, 섞어주시고 보면 이 농도가 적당해요. 이렇게 주걱으로 이렇게 떠지는 정도 섞어주시고 찹쌀풀을 넣어주세요. 겨울에는 찹쌀풀을 별로 많이 안 넣어도 되는데요. 여름에는 숙성할 때 곰팡이가 낄 수 있어요. 그래서 찹쌀풀이 좀 넉넉히 여름에 김치 담그실 때 넣어주시면 숙성이 맛있게 되는 그런 비결이 되죠. 자, 이렇게 섞어주시고, 자, 농도는 이렇게 이 정도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는 정도요. 너무 묽어도 안 되고 너무 되직해도 안 되죠. 자, 여기에 이렇게 무하고 채 썰어놓은 당근을 넣으시고요. 파도 넣으시고, 미나리도 넣으시고, 자, 버무려 주는데요. 자, 이렇게 속감을 버무려 주세요. 약간만, 이렇게 다지기를 약간만 섞어서요. 얘가 맛이 들도록 한쪽에다 이렇게 버무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한꺼번에 전체를 섞지 마시고요. 우선 이 무나 당근에 맛이 들도록 살짝 버무려 주세요. 너무 막 세게 주무르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 놓으신 다음에 좀 있으면 한 10분쯤 지나면 물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에서 수분이 생기죠. 자, 그때 다시 다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버무리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속감이 나른하게 이렇게 숨이 죽었죠. 네, 이렇게 됐으면 네, 나머지 다지기와 모두 섞어 주세요. 네. 야채가 너무 짓무르지 않도록 살살 섞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섞어 주시고, 자, 이렇게 배추를 넣으시고 잎을 좀 가지런히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축혀줍니다. 이렇게 축혀주시고 한 켜씩, 네, 한 켜씩 속을 놓겠습니다. 이렇게 줄기 부분에 좀 많이 넣으세요. 네, 그리고 잎 쪽은 살짝 넣으셔도 되고요. 그런 다음에 또 이렇게 눕혀서 대 부분에 좀 충분히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배추 절임이 이렇게 싱싱한 채로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배추가 너무 막 푹 절여져 가지고 이렇게 줄기 있는 이 부분도 막 휘어지는 정도까지 절이시면 짭니다. 그래서 이 줄기 부분이 이렇게 싱싱한 채로 있는 상태 정도로 절임을 하셔야 이 김치가 나중에 짜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싱싱하죠? 안 절인 것처럼. 네, 이런 상태로 절이시는 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속에 이 염도만으로도 충분히 간이 맞을 수가 있거든요. 네, 배추가 짜지 않아도. 그래서 속감의 이 맛으로 드시는 것이기 때문에 배추를 짜게 절이시면 절대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꼭지 부분은 좀 양념을 충분히 얹어주세요. 네. 자, 이렇게 포기 배추김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김치를 담아 보았는데요. 자, 배추김치는 배추 한 포기에 소금 150g으로 절이시고요. 10시간 후에 3번 이상 씻어내시고요. 수분 제거하시고, 자, 양념 다지기와 솥감을 미리 버무려 두셨다가 그 10분 이상 숙성하셔서 고춧가루의 그 고운 색이 우러나온 후에 버무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염식 천연 조미료 배추김치 잘 보셨어요? 김치가 맛있는 집안은 다른 반찬은 묻지 마라는 속담이 있듯이 정성 들인 김치부터 손수 담가 보세요. 고맙습니다.